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,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현장인 이리나 기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종합병원 최초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시작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.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호스피스 간호사로 말기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박명희 간호사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합니다. 인공호흡기나 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 치료에 만족해합니다. 주사 맞고 해도 통증이 안 났다가 여기 오니까 통증이 작아요.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더 이상 치료는 못 하는데 편안하게 가셔야 되잖아요. 연명치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너무 환자가 아픈 걸 연명을 하면은 고통만 계속 병이 난다면 연명치료해서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연명치료하죠.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뜻이 있다면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가 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연명의료에 대해 생각해보는 이런 관심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.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, 어떻게 바뀌었을까?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환자가 3만 6천 명을 넘어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1년 새 11만 5천여 명을 넘어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다음 달 28일부터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. 지금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일촌인의 직계 좀비 속으로 범위가 줄어듭니다. 또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심폐소생술 등 4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수혈, 체외 생명유지술과 승합제 투여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. 부모나 자식에 한정해서 전원 동의를 하면 가족의 그 전원 동의에 의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. 본인 스스로 본인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, 즉 삶 속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연명의료 결정이 더 쉬워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환자 본인보다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전체의 67.7%로 더 많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 기간은 전체 간병기관의 47.5%에 불과해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실제 연명의료 계획을 환자랑 직접, 환자가 자기 결정을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아직은 환자랑 직접 하는 그런 의사소통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런 의사소통을 의료진과 환자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. 앞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충분한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생애 말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투자도 필요해 보입니다. 현장인 이리나입니다.